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스태프 이정우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이제 유호석 실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이제 매크로한 혁신 환경을 이제 한번 짚어주셨고요. 저는 이제 한국의 기업 혁신 특성 및 정책적 시작점이라고 해서 저희가 좀 기업 관점의 좀 혁신 수요 측면에서의 좀 진단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저희 이상현 시장님께서는 공급 측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저는 지금 스태피 혁신 시스템 연구본부 R&D 혁신 연구단에 있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앞서 말씀하셨던 스태피에서 주관하고 있는 한국 기업 혁신 조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주요 조사 결과 그리고 저희가 심층 분석을 수행했던 것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 그리고 저희 데이터의 활용도 기대 효과 그다음에 종합적인 진단과 과제 형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사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스태피에서 주관하고 있는 국가 승인 통계로 이제 영어로는 코리안 이노베이션 서베이 이제 줄여서 키스라고도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96년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2003년에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이 됐고요. 전반적인 기업의 혁신 활동 현황과 특성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적인 또 정책적인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저희가 확보 제공하고 있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앞서 실장님께서 저희 오슬로 매뉴얼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오슬로 매뉴얼이 OECD국이 국제혁신조사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슬로 매뉴얼에 기반해서 국제 비교가 가능한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OECD 과학기술지표 작업반이라든지 유럽 통계국, 유네스코 통계국들과 이제 다양하게 저희가 연계 협력도 하고 결과들을 쭉 공유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관련된 정책 관계자분들이라든지 관련 연구자분들께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초 마이크로 데이터들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연구를 좀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필수 통계 조사로서 이러한 기초적인 실태 조사 DB 축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시계열적으로 또 국내외적으로 그런 비교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정책 방향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백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시범조사로 시작을 해서 2002년에서 2011년까지는 저희가 제조업 한번 서비스업 한번 이렇게 구분해서 교차를 해오다가 저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맞추기 위해서 2012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조사하는 형태로 쭉 조사를 좀 해오다가 다시 또 저희가 좀 약간 예산적인 문제,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해서 다시 2020년부터는 짝수의 제조업, 홀수의 서비스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해씩 교차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지금 좀 회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집단은 최근 3년간 이제 기업 활동을 한 10인 이상의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 기업이 되겠는데요. 저희의 이제 올해는 이제 서비스업 조사를 하고 있지만은 가장 최근에 이제 2022년 제조업 기준으로는 모집단이 한 5만여 개사가 되고 2021년 서비스업 기준으로 한 6만 개사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조사 대상 같은 경우는 각 부문별로 4,000개씩을 하다 보니까 아직 한 1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표본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은 있지만 어쨌든 가장 대표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업종이라든지 규모 이걸로 지금 층화 추출을 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표본 추출 툴로서 저희가 통계청의 SBR 기업 통계 등록부를 활용해서 최대한 신뢰성 있고 대표성 있는 통계 조사를 지금 생성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두세 달, 세네 달 정도의 조사를 거쳐서 저희가 원칙적으로 이걸 조사라고 설문이라고 하지 않고 조사라고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코로나 같은 이슈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웹 조사 같은 것들 병행을 하긴 했지만은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100% 방문 조사를 좀 원칙으로 하고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과들은 조사 수행이 끝난 다음에 3월에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요 용어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오슬러 매뉴얼의 정의에 따르면은 혁신이라는 게 이제 새롭거나 획기적으로 개선된 영어로는 new or significantly improved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한 상품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출시 적용한 것을 이제 저희가 혁신으로 보고요. 이러한 혁신의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서 첫 번째로 상품 혁신,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그리고 두 번째로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BP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 혁신도 크게 참신성을 구분해서 시장에서 최초로 혁신했다면은 이제 뉴 투 마켓 이노베이션을 부르고 그다음에 그 기업 자사 내에 혁신했다면은 저희가 뉴 투 펌 이노베이션이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아웃풋 성과적인 개념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혁신 활동은 이렇게 출시 적용되진 않았지만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활동한 것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가 이노베이션 활동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오슬로 매뉴얼 개정에 따라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저희가 그 기존의 4대 혁신이라고 해서 제품, 공정, 마케팅, 조직 이렇게 4가지 4대 혁신이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오슬로 매뉴얼 개정을 하면서 크게 2가지의 상품 혁신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나눴고 저희가 그 상품이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은 좀 더 제품 그리고 서비스는 서비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더 카테고리화된 게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조사의 간단한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의 일반적인 전략과 지식 흐름 그리고 혁신에 대한 성과, 활동, 그다음에 협력 등을 조사를 하게 되고 저희가 특별 주제로서 저희가 매번 시의성 있는 주제들을 넣고 있는데요. 정부 지원 제도와 규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오고 있고 저희가 2020년과 2021년에는 기업가 정신, 기업가 지향성이라든지 사내 벤처 등에 해당되는 기업 벤처링 활동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코로나에 대한 코로나가 어떻게 기업 혁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조사가 추가된 바 있고요. 특히 이제 작년과 올해 새로운 라운드로서 저희가 좀 더 요즘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과 기업 혁신 그리고 디지털 전환 부분도 저희가 특별 주제로 매번 기본적인 조사와 함께 그때그때 좀 시의성 있는 조사들을 추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본적인 일반 사항들을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 조사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헤비한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전체 문항 수로는 한 40개 문항이긴 하지만 이게 세부적으로 이제 통계표 수치로 나오는 것들 하면 거의 300여 개의 문항이 되고 이게 조사표 분량으로 치면 한 15페이지가 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분들께서 많이 감사하게도 저희 조사에 잘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 어떻게 하면 저희도 그런 응답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요 활동 성과를 잠깐 소개해 드리면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조사 보고서랑 통계표를 매년 발간해 오고 있고 또 저희가 연구개발 적립금 과제 형태로 해서 심층 분석도 수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데이터들을 잘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공표하기 전에 미리 관련 연구자분들께 미리 한번 데이터를 써보실 수 있게 그 논문 공모전과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우수 연구에 대한 발표와 시상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 OECD 네스티에서 미팅이 열리는데 그때 저희가 한국에 대한 조사의 결과들을 공유하고 비교를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오슬로 매뉴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조금 더 사용자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OECD 라이선스 계약을 맺어서 공식 번역본을 발간한 바 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이 혁신조사에 대한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 현황을 보시면은 거의 대학, 연구기관, 정부, 기업, 기타 관계자분들께서 매년 한 거의 100여 건 이상의 데이터들을 계속 신청하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까지 한 누적으로 한 거의 1600여 개의 데이터들을 좀 저희가 제공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한 현재 논문에 퍼블리시된 논문만 한 200여 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또 파악하지 못한 것까지 치면은 또 다양하게 지금 학술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 주요 조사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기업 형태 이제 지금부터는 저희가 가장 최근 지금 현재 올해는 서비스업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제조업 그리고 재작년에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형태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독립기업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유형 같은 경우도 제조업과 서비스업 마찬가지로 거의 다 소기업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 중기업과 합쳤을 때 이제 중소기업의 비중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과 수출액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세한 규모 기업이 많다 보니까 다 한 50억 원 미만의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일반적인 부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연구개발에 좀 특화된 사항을 보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그 상용 근로자 중에 연구개발 인력이 얼마나 되는가를 저희가 조사한 그래프인데요. 보시면은 각각 연구개발 인력이 없다라고 응답한 게 여기 둘 다 과반이고 특히나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거의 90% 가까이 연구개발 전담 인력이 따로 없다라는 응답.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기업의 지금 현황이 지금 이렇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신 성과로 들어가서 이제 그 혁신을 수행한 주체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제가 이제 색깔 구분으로는 저희가 초록색을 키스 2022 데이터를 했고 이제 보라색을 이제 서비스업 키스 2021을 했는데요. 보시면은 뭐 자체 개발, 협력 개발, 그다음에 뭐 타사부터 뭐 변형 수정해 온 경우, 외부 용역을 맡긴 경우 이렇게 봤을 때 거의 90% 가까이 또 80% 이상이 다 자체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처럼 뭔가 외부와 좀 약간 협력이 잘 되고 있지 않은 부분, 자체적으로만 뭔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혁신률을 매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공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또 저희가 국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품 혁신을 수행한 기업 한 전체 기업의 한 5분의 1 정도가 상품 혁신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한 18.2% 정도 그리고 저희가 전체 제조업 혁신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상품 혁신을 했거나 또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을 했거나 이제 두 5어 조건으로 걸었을 때 한 24% 정도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서비스업도 뭐 유사합니다. 그래서 서비스업은 또 상품 혁신의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상품 혁신을 훨씬 더 저조하고요. 그래서 한 열에 한 개꼴 정도로 상품 혁신을 하고 있고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같은 경우도 한 15% 그래서 전체 서비스 혁신률은 한 16.6%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때 대기업으로 갈수록 큰 기업으로 갈수록 좀 더 혁신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그 기업 규모에 따른 격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시계열 비교를 해봤을 때도 혁신 뭐 활동률이라든지 R&D 활동률 같은 경우 뭐 거의 크게 뭐 차이는 없지만 약간 우상향하고 있지만 채 50%가 채 되지 않고 또 R&D 20% 정도의 수준에 머무른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시계열 비교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오슬로 매뉴얼을 전과 후로 혁신이 이제 4대 혁신에서 2대 혁신으로 바뀌다 보니까 조금 직접적인 비교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예전에 저희가 18년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 제품 혁신률이라든지 전체 혁신률이 한 20% 40% 될 정도로 국제 수준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속하는 나라였었는데 저희가 이 오슬로 매뉴얼 개정 약간 좀 더 스틱트한 조건 그리고 코로나 이슈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개편이 되다 보니까 2020년, 2021년은 그 혁신률이 좀 많이 좀 다운이 된 것을 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최근 이제 작년 조사에 조금 더 향상하긴 했지만 여전히 뒤에 보시는 이제 국제 비교 상에서는 저희가 OECD 주요국 대비해서는 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코리아 R&D 페로스라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은 투입 대비 뭔가 성과가 좀 아직 부족한 부분이 이런 것들 데이터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 어느 부분을 좀 더 기업이 필요한 부분들을 좀 혁신에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좀 한 18.46%로 좀 낮은 부분이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혁신 기업에서 고용하는 부분이 한 31% 정도로 다른 국가 대비 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혁신 이제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의 혁신 활동을 봤을 때도 이제 뭐 완료한 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계속 진행 중이거나 뭐 중도 포기한 기업들의 비중이 이렇게 보시는 표와 같이 한 20% 내외, 그다음에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한 16%, 9%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 이제 그 법정 유형에 따른 차이들은 좀 존재하고 대기업들이 갈수록 좀 더 큰 경향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연구개발 유형에 있어서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좀 내부 R&D 독자 수행의 그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런 협력들이라든지 외부 R&D가 좀 아직 우리나라로는 잘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들 저희가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혁신 저희가 비용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2021년 저희가 제조업 전체로 봤을 때 여기 한 6억 한 4천만 원 정도 혁신 그러니까 기업에서 그 정도로 이제 혁신을 위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고 또 2020년 서비스업은 한 2억 4천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소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 제조업만 봤을 때 소기업은 한 뭐 2억 7천 3억 원 정도를 투자하는 반면에 대기업은 거의 한 34억. 이건 물론 당연히 기업 규모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거의 11배 이상 차이 날 정도로 대기업으로 갈수록 굉장히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혁신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과 저해도를 저희가 조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것들도 보시면은 제조업 같은 경우는 내부 자금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다음에 우수 인력이 좀 부족하다 이러한 이슈들이 좀 많았고요.
서비스업은 또 한편 혁신 비용이 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간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세부 업종별로 보지는 못했지만 이게 크게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봤을 때도 업종 간 그렇게 수요가 느끼는 니즈라든지 그런 요인들이 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또 차별화되어 나타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초 통계 자료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이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지금 매년 수행을 해오고 있고 저희가 다양한 뭐 원내외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시의성 있는 연구 주제들을 도출하고 또 주요 결과 시사점들을 도출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은 정부 지원 제도가 혁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가 좀 더 규모별 그런 것들을 아까 보셨다시피 자금, 인력, 기술 다 서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차별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시사점을 도출한 바 있고 또 기업 벤처링과 혁신 성과의 관계라든지 코로나19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산업별 차이들을 좀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중소기업의 또 혁신 협력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또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얘기들과 맞물려서 혁신 협력들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런 혁신 협력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들이 필요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의 지속 같은 경우는 혁신을 하다가 안 하다가 뭐 하다가 또 뭐 안 하다가 하다가 뭐 하다가 안 하다 이렇게 좀 혁신이 쭉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저희가 좀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패널 데이터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단기간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이 좀 활성화하게 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현재 조사의 경우에는 매번 그 랜덤하게 크로스 섹션하는 데이터를 그냥 샘플링하고 있는 조사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패널로 연결해 보면은 4,000개 샘플 중에 한 1,000개 내외가 붙을까 말까 한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시계열 비교라든지 종단 연구들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좀 패널 자료들을 좀 꾸준히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바로 작년에 저희가 또 수행한 결과들로 이것들을 좀 더 다른 데이터들과 한번 연계 협력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특허 정보들을 활용한 혁신 경향성들을 저희가 좀 AI 모델을 통해서 한번 예측해보는 연구들도 한번 수행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희 키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들을 일단 기업의 그런 자기식 그 입력 방식에 좀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수치를 얻기가 어려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저희가 기본 2차 자료를 연계하는 방안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AI들을 통해서 좀 보정하고 또 예측하고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업 벤처링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저희가 한 5% 정도가 이제 기업 벤처링, 사내 벤처 같은 그런 혁신들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 한계 기업들과 또 혁신과의 관계. 그래서 그런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을 좀 탈출한 기업들의 상품 혁신 달성률이 좀 상대적으로 높은 것들을 확인함으로써 저희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어떤 인증이라든지 좀 간접적인 방식도 또 효과적인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데이터들을 좀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어쨌든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과기부라든지 산업부, 중기부들의 관련 과들과 다양하게 저희가 협력을 좀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지금 최근에 뭐 민간 주도의 혁신이라든지 또 수요자 기반의 R&D 이런 것들과 저희가 국정과제와도 좀 연관해서 또 디지털 혁신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전반적인 산업별, 분야별 혁신 정책 방향 수립에 필요한 저희가 기초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크게 이제 뭐 학술적, 정책적, 사회적 기여도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그 종합적인 어떤 마이크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아주 필수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뭐 산학연에서 활용하시는 그런 통계 분석이라든지 심층 분석에 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이 국내외 비교가 가능한 어떤 신뢰성, 대표성 있는 통계를 생산함으로써 저희가 좀 혁신 정책, 증거 기반 정책에 근거되는 기초 자료로서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서도 저희가 좀 이런 민간 중심, 기업 중심을 통해서 좀 사회적 관심도도 제고하고 저희가 또 우리나라가 좀 더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좀 우리나라의 글로벌 위상을 또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종합적인 뭐 시사점과 항후 과제로서 앞서 보셨다시피 그런 기업 저희가 규모와 업종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추출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업 규모와 관련해서
중소기업, 특히 중소제조업 서비스업 기업의 좀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규모, 특히 저희가 종사자 수에 따른 분류도 있고 매출의 규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법정 유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혁신률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뭐 당연히 대기업일수록 좀 더 그런 것들이 높았고, 그래서 이 아까 일반 현황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우리나라의 한 90% 넘게가 다 90, 뭐 거의 99%, 98%가 다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들의 좀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좀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과제들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지역과 업종별 특성을 좀 고려한 맞춤형 혁신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혁신률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그 저희 보고서의 통계표에 보시면 이제 세부 다 업종별로 그 혁신률의 차이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그런 업종에 따라서 다 니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역별로도 또 특화 산업 같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맞춤형 정책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무작위 표본 횡단 추출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종단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좀 패널 데이터 구축이 필요한데, 저희가 이런 횡단 조사 같은 경우의 단가랑 또 패널 데이터의 단가 같은 것들, 조사 단가가 거의 한 두세 배 차이 날 정도로 패널 데이터가 좀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 여전히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좀 더 필요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좀 더 패널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또 이런 패널들을 했을 때 장점은 뭐냐고 한다면은 그 정책에 대한 효과성들을 좀 시계열로, 그러니까 타임 레그를 볼 수 있는 거죠. 시차를 볼 수 있고 그런 공적인 다이내믹스들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패널 데이터들도 구축하고 또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조사 분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어떻게 응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조사들도 결국에는 기업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조사가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은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외부 자료를 좀 연계해서 응답 부담을 좀 완화하고, 분석 결과들을 저희가 좀 필요한 부분들을 기업들이 제공함으로써 좀 더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하는 형태로, 그래서 서로 상호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진짜 국내 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조사로 좀 진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따 이어질 토론에서도 좀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어떤 연계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전문가분들의 많은 고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